전쟁의 숨은 영웅, 빵과 통조림? 프랑스가 보급품으로 세계를 정복한 놀라운 비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강력한 무기? 뛰어난 장군? 용감한 군인? 놀랍게도 정답은 먹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죠. 군대는 배로 행군한다. 즉,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절대 배우지 못했던 프랑스의 비밀 무기, 바로 보급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빵 한 조각, 통조림 하나로 유럽을 정복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배고픈 군인은 싸울 수 없다. 역사 속 많은 전쟁은 실제로 총알이 아닌 배고픔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중세 시대의 군인들은 종종 전투보다 굶주림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 군대는 이동할 때 주변 마을에서 음식을 빼앗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죠. 첫째, 마을 사람들이 미리 음식을 숨기면 굶어 죽을 수 있고, 둘째, 굶주린 군인들이 약탈하느라 전투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속도였어요.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다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마을까지로 제한되었죠. 즉, 배고픈 군인은 멀리 갈 수도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군인들에게 직접 식량을 지급하자.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 아이디어가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어요.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이 보급 혁명을 이뤘는지 살펴볼까요? 나폴레옹의 비밀 무기, 빵과 통조림. 1700년대 말 유럽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군사 전략가로서도 뛰어났지만 사실 먹는 문제에도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세계 최초로 군용 빵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수만 개의 빵을 구워 군인들에게 공급했어요. 특별히 개발된 이 빵은 일반 빵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었죠. 각 군인은 3일치 빵을 배급받아 직접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왜 혁명적이었냐고요? 프랑스 군대는 더 이상 마을을 약탈할 필요가 없어졌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나폴레옹의 번개 같은 공격이 가능했던 비결이 바로 이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통조림입니다. 1795년 니콜라 아페르라는 제과점 주인이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을 발명했어요. 나폴레옹은 이 발명에 큰 상금을 걸었고 아페르는 세계 최초의 통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통조림 덕분에 프랑스 군인들은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먹을 수 있었고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 같은 질병도 피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군인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프랑스 군인들은 건강하게 싸울 수 있었죠. 세계 최초의 현대적 보급 시스템. 프랑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군사 보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의 물류 회사처럼 정교하게 운영되었어요. 프랑스는 군대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보급 기지를 세웠습니다. 각 기지에는 빵, 통조림, 와인 당시 물보다 안전했어요. 그리고 말 사료까지 저장했죠. 이 기지들은 서로 하루 이동거리에 위치해 있어 군인들이 항상 다음날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랑스는 보급 장교라는 특별한 직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군인들의 식량만 담당하는 전문가였죠. 세계 최초로 밥만 챙기는 전문 군인이 탄생한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식량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프랑스 군대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군대가 하루에 15km를 이동할 때 프랑스 군대는 30km 이상을 이동했죠. 이건 마치 당시 시대의 로켓 엔진과 같았습니다. 퀴즈 타임. 잠시 퀴즈 시간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3일치 빵의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1. 500g, 2. 1kg, 3. 2kg, 4. 3kg.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3, 2, 1. 정답은 2kg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꽤 무거워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으로 가벼운 식량이었어요. 덕분에 군인들은 무거운 무기와 장비도 함께 들고 다닐 수 있었죠. 보급품으로 이긴 전투들. 이제 프랑스가 이 먹는 힘으로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보급품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식량을 구하느라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프랑스 군인들은 통조림 덕분에 겨울에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반면 적군은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워
괴혈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는 프랑스의 보급망이 너무 길어져서 실패했어요.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프랑스의 보급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었죠. 러시아의 초토화 작전으로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프랑스의 이 혁신적인 보급 시스템은 전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나폴레옹 이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죠. 오늘날 모든 현대 군대의 보급 시스템은 사실 프랑스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프랑스의 먹는 전통. 재밌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군대의 식량은 세계 최고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현대 프랑스 군인들의 전투 식량에는 캐비아, 치즈, 초콜릿 디저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영국, 한국 등 다른 나라 군인들은 프랑스 군용식품을 군대의 미슐랭이라고 부를 정도죠. 그리고 프랑스가 전쟁을 위해 개발한 이 식품 기술들은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조림은 말할 것도 없고 냉동식품, 진공포장 등 많은 보존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가 민간에 전파된 거예요. 오늘날 프랑스가 요리의 나라로 불리는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군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과학을 발전시켰고 이 지식이 요리 예술로 발전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0년 전 프랑스가 잘 먹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혁명이 오늘날 전 세계 군대와 심지어 우리의 일상 식탁까지 바꾸어 놓았으니 말이죠.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통 화려한 전투와 위대한 장군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것처럼 때로는 빵 한 조각, 통조림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의 진짜 비밀 무기는 대포나 총이 아니라 사실 잘 먹는 군대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 속에서 무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했던 다른 숨은 혁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역사 속 숨겨진 비밀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계사 뒷골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를 위해 세계 최초의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맛있고 오래 보존되는 요리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이 대회에서 통조림이 발명되었다는 건 이미 들으셨죠?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최대 3일 동안 가지고 다닐 비상식량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프랑스 군인들은 빵, 치즈, 말린 고기를 선택했답니다. 충격적 사실. 초기 통조림은 따개가 발명되기 전이라서 군인들이 총검이나 바위로 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사고도 발생했죠. 현대적인 통조림 따개가 발명된 건 통조림 발명 후 무려 50년이나 지난 뒤였어요.